이게 이제 SK하이닉스 21만 원에서 뭐 일부는 뭐 30만 원, 40만 원도 떠들더라고요. 꼭 그래 흥분하는 분들이 이때 꼭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저는 20만 원 단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 먹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요번에 눌림목이 18만 요 직전 고점이지. 요럴 때 사서 요 진폭은 잘 하신 분 15에서 20은 나올 것 같아요. 요런 트레이딩 감각만 마치 한미반도체 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도 급등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한미반도체를 그 그래프를 보세요. 14만 원, 14만 원, 40만 원 수익 나는 겁니다. 17만 원대 여기 보시면 전에 5월 말이 17만 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었다가 요 14만 원까지 죽여요. 그럼 또 17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볼까요? 이 그래프를 저는 이게 13만 원과 17만 원에서 요 밑에 단에 있는 때만 사세요. 그리고 10에서 15% 트레이딩 구간이지 이거 큰 게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딱 뭐예요? 올라갈 것 같은 그래프 같지 않으세요? 완전히 바닥을 눌러서 반대로 이 까만 선을 돌파하면 완전히 그냥 치고 나갈 그래프. 그러니까 절대 한미반도체는 이제 14만 원 깨면 안 됩니다. 14만 원이요? 네. 근데 17만 원, 14만 원을 하루 만에 변동 줄 수 있는 위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한 것들 이렇게 쫙 보시면 하루에 20, 30%씩 장대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거의 뭐 3일에서 5일 만에. 그런데 한번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태에서는 저는 오히려 소부장은 그 삼성전자가 계속 누르잖아요. 제가 삼성전자를 편하게 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수익률 게임은 크진 않습니다. 85,000원, 75,000원에서 85,000원인데 1년 잡아요. 금년보다는 내년 잡아요. 그 이유는 롱숏보다 관찰 대상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언제쯤 탄력받냐면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공매도 재개하고 그 다음에 야간 시장을 개방해서 허용하고 이 두 가지만 딱 하면 이제는 관찰로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 재료 때 추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야간 시장 전면 개장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게 다 내년 같아요.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MDF $1 시장을 자유롭게 열어주거나 그러면 공매도가 우선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년은 힘들 것 같아요. 내년.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그 정책적 변수를 제외하고는 실적이죠. 실적이 이제 6조 나왔는데 요번에 그거 서프라이즈인데 때려 죽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는 얼마 나와야 돼요? 8조, 10조 단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6조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떨어지면 또 그때 못 간 게 또 이 이유 달면서 그래서 못 갔느니 뭐야 하면서 또 변동 주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축을 커버시키는 게 확인되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그 뭐라 할까요? 롱숏의 그 헤지펀드의 시장 그 에너지가 뮤추얼 펀드의 에너지로 덮어지면서 뭔가 추세를 낼 수 있는 환경 변화가 나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돼야 삼성전자나 지수 레스고가 가는데 6개월 동안 이 변수가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금리나 빨리 인하하고 한 번 내지 두 번 해주고 7월 달 그리고 10월 달에 나오는 2, 4분기, 3, 4분기가 우상향.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시가상위 종목들 장보다 종목 테마장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삼성전자 폭락하면 안 됩니다.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돼요. 그게 저는 그래서 8만 원 전자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때 종목장에 뭐랄까요? 안심 랠리라고 그럴까? 확산이 더 극대화될 거다. 네. 그리고 지수는 금년 말까지는 그냥 갇혔다. 그래서 오늘 CPI 뭐 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은 저는 확인하고 할랍니다.
아니 앞서서 국내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미국 엔비디아보다도 테슬라의 주가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애플의 주가가 어제 7%나 급등하면서 다시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애플 밸류체인으로 엮여 있는 국내 기업들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팔라는 신호를 좀 내주셨다는 말씀도 하셨고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을까요? 애플도 그렇고 아니, 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그동안 애플이 160불에서 거의 190, 200 갈 동안 네. 18만 원짜리 LG 노텍 25만 원. 그다음에 BH, 덕산 네오록스 급등을 했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네. 보세요? 한두 달 그런데 사이에. 예, 네. 오늘 발표 나오기 전날까지 급락 종목 우선순위였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BH 고점대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대를 좀 했어요. 이게 떨어진 거에 반 정도라든지 뭔가 치거나 BH가 24,000원 찍고 윗꼬리 달면서 쭉 빠지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재료를 이용해서 때리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러면 왜 때렸을까 할 때는 애플이 200불 거 현대차 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27만 원 주고 한 달간 그냥 지그재그. 그러니까 애플도 200 안착을 하는데 한 달간 그 좁은 지퍼 190과 210에서 갇히면서 그럴 때 우리 시장은 착실현으로 가버리면 그때 제가 그러니까 테슬라 연골고리에 관련된 종목이나 자동차 부품단에서 순환이 나오거나 그쪽을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낙폭과다 소부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역발상 전략을 수립해 주고 계신데 한 주 동안 움직임이 좀 어땠는지 좀 봐주시겠어요? 전번 매도하고 나서 이제 조정폭에서 이제 재매수 쌓이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안 가면 얘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HPSP 이번에 45,000원 판 거 4만 요 21선 직전 저점이 35,000원이거든요. 이건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상승폭의 반이 38,000원, 4만 원이거든요. 네. 그 자리는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눌림목 매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요게 이제 현재입니다. 딱 상승폭의 반에서 뭔가 형성이 되는데 요 밑에 단의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수급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다시 이 빨간 선을 치고 나가려면 삼성전자 8만 전자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CPI나 이런 것들이 초를 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한 2, 3천 원 정도 진폭은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요게 이제 근데 47,000원, 5만 원 가면 또 때리셔야 됩니다. 이거 직전 고점에서 추세는 10월이나 연말을 보셔야지 6, 7, 8은 떨어진 거에 반 정도 회복하는 정도의 에너지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소부장의 흐름이고 칩셋 미디어도 요번 26,000원, 19,000원 딱 반이 22,000원, 2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지 하나 그리고 요거 뚫는데 한 달건이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그재그 주면서 이제 121선과 21선이 역배열이 정배열되는 게 언젠가. 지금 이게 추세가 하려면요. 21선이 121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잘못하면 3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시차가 딱 저점과 고점이 20% 정도 진폭밖에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20%는 누리목에서 20% 나왔어요. 반을 때리고 사고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격이 축소돼서 정별될 때 그때 추세로 가겠습니다. 그게 빠르면 7월 중순, 길면 10월.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증게임이 있는 종목들 한번 보시죠.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이제 권리락이 됐어요. 네. 전번에 28,000원까지 갈 때 때려서 22,000원까지 했는데 얘가 상장이 언제냐면 상장 기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월 6일이에요. 신주 상장. 그럼 이런 것들은 신주가 상장돼야 뭔가 게임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직도 거의 한 달 반, 2달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변동이냐면 요번에 이제 요거는 권리락한 것까지 봐야죠. 이제는 권리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 원 하단, 27,000원 상단 잡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지그재그 나온 다음에 여기도 이격 보세요. 121선이 32,000원이 있거든요. 네.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한 27,000원대까지. 그리고 21,000원에 있는 22평선이 25,000원까지 올라야 됩니다. 대표님, 지금 막 CPI 발표가 됐는데 요거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I 급등을 안 해요.
그럼 시장이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급등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375대 청산 전략을 가겠습니다. 일단은 청산하고 FOMC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시차가 딱 9시 반이고 이게 새벽까지 쫙 가면 좋겠는데 네. CPI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고 추세적 에너지가 나오려면 3시에 초치는 얘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리 그 전까지 375나 375면 그 정도 에너지가 벌써 바닥에서는 이미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360에서 이 에너지가 15포인트나 20포인트면 어떤 재료도 땡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저점이 삼성전자 73,000원대 360이거든요. 그럼 15포인트 쳐봐요. 375. 20포인트 쳐봐요. 380. 여기서 게임을 마무리하시는 게. 그리고 9월물도 그 구간에서 롱 포지션 잡으신 분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9월물을 360일이나 이때 사서 롱으로 가자 그랬거든요. 네. 그게 지금 20포인트 먹으면 무조건 청산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재료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 오늘같이 이벤트가 며칠 간격을 놨다면 그냥 롱으로 무조건 가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벽 3시에 우리가 자는 시간에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렇게 급등하면 청산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표님. 미국의 5월 CPI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거든요. 그런데 야간 선물 지수는 급등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373점. 그러니까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오늘 장중 주간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5포인트 이상 급등하니까 이 5포인트라는 게 네. 거의 50포인트 올랐다는 얘기예요. 와. 50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10포인트가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야간에 그 에너지가 벌써 다 나왔다는 얘기는 내일 아침에 갑자기 쌓을 수가 있거든요. 올려놓고 이게 제일 골 때리는 게 와 좋다고 자고 일어났는데 먹은 거 다 토해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내면 이게 또 이거 엮은 거 풀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재료가 약발이 11시 반까지만 가나 한번 보시고 375, 377에서는 청산하고 무포로 가자. 그리고 상방 에너지를 청산하고 거기서 양매수를 해놓는 게 어떻겠나. 뭐 이런 전략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예, CPI 발표 이후로 시장 어떻게 대응할 전략을 짜가야 되는 건지 의견을 좀 여쭤봤고요. 지금 여쭤봤던 내용들 이어서 저희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네네.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21,000원대 매수, 26,000원대 매도를 두세 달 박스 전략을 하시고 신주 상장되고 나서의 추세, 삼성전자 8만전자가 저항이 지지할 때 렛츠고 이렇게 보겠고 하나마이크로는 유무상증자가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하나마이크로는 조금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대비해서. 그런데 이제 21,000원, 2,000원 매수, 26,000원대 매도. 이렇게 3개월 코스의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소부장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소부장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다시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번에 자동차 부품 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먼저 HL 만도와 SL 매도 전략을 내셨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현대차가 27만 원을 돌파하면 100% 매도하고 HL 만도, SL 같은 종목을 사자라는 전략을 주셨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매매 패턴이 바뀌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날이 네. 여기 요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5월 22일입니다. 그러면 5월 22일 날에 요거 HL 만도가 36,700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전번 방송 때 4만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네. 49,000원. 오늘까지 보면 5만 원을 넘었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네. 욕심부리지 마시죠. 욕심부리지 마시고 이걸 팔아갖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오토에버로 가세요. 아니면 풍국주정, 수소차 수소 연결고리에 풍국주정이거나 풍국주정이 갑자기 14,000원까지 갔다가 변동성이 갑자기 2, 3,000원 급락을 하거든요. 이걸 전문용어로 채턴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럴 때 이제 들어왔다, 물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로 가시거나 SL도 보세요. 제가 요 박스 때 다 파세요라고 해드렸거든요. 전번 시간에. 네.
이게 이제 4만 2천 원과 4천 원 사이거든요. 오늘 그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윗골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갖고 아직 안 움직입니다. 같은 섹터에서 세 가지 중에 이 종목 선택하신 분은 열받는. 아니 SL이나 HL만도 찍을 걸 오히려 더 우량한 거거든요. 그런데 안 가요. 계속 눌러요. 저는 이것도 거버넌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님 거버넌스의 지분 보유주입니다. 개인 제품. 그래서 누르고 있구나. 최근에 현대모비스가 그런 감각인데 이제 이 누르고 있는 게 시각 전환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진단해서 HL만도 SL을 현대오토웨퍼로 다 엎어버리거나 그동안 하지마 했던 현대모비스를 이제부터 마치 삼성물산 하지마 하다가 11만 원대 삼성물산 이제 하시죠 한 느낌이 확 왔듯이 옛날에 저는 현대모비스가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듣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거버넌스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하시는데 현대 로템 역시 4만 원 돌파하면 매도하고 정혜선 회장님의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려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또 현대 모비스를 보셨습니까? 전에 네. 이 현대 로템을 2만 원에서 4만 원 보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할 때 저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가 그 순환 출자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봤습니다. 정혜선 회장님 개인 지분 외국인이 기아를 맨 위에 놓고 네. 기아가 현대모비스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면서 여기에 현대로템을 이용할 거다. 보선담이 이용할 거다 그러는데 이 시각이 현대차로 바뀐 겁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수소 부분을 현대차에 넘기고 네.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저는 현대차하고 뭐 분할하거나 뭔가 쪼개기 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 쪼개기가 없는 걸 확인한 거예요. 아 이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의 근거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순환, 그러니까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지배하고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현대차가 또 기아를 지배하고 이 순환 투자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끊을 것 같아요. 17%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 이 17%를 어떤 방식으로 끊는지 한번 보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또 핫이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를 5.8% 갖고 있고요. 정몽구 회장님의 개인 지분이 현대제철이 아직도 11%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런 걸 저는 매년마다 이렇게 비교합니다. 정몽구 회장님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의선 회장님은 그 현대모비스 왜 누르고 하면 상속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걸 싱크탱크들이 조절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10년 전 데이터입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정의선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 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말에 이렇게 한 데이터인데 네. 현대글로리스는 빵 됐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그대로 많이 줄었어요. 11% 여기 요거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착각했네요. 현대제철이 그대로 있어요. 네. 11%.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를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빵 됐고 정의선 회장님 줄어서 여기에 가디안이 들어온 거예요. 가디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해외 사모펀드가 들어온 겁니다. 칼라일. 그 이름도 가이던스입니다. 프로젝트 가이던스. 네. 나를 보호해 줄게. 이게 파킹시키고 시간 끄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아이디어는 이거를 이제 상속받을 때 이 현대제철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지분 구조를 보면 이 현대제철이 뚱딴지 같지만 현대모비스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요걸 또 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아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는 걸 끊고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라는 걸 끊으려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들을 때 이제 이거 교통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 밸류체인이라든지 SDV라든지 뭔가 자율 에너지, 이 자율자 들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뭔가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현대모비스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눌렀거든요. 네. 싸게 갖고 와야 되니까. 또 싸게 해야 또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이 구도가 바뀌었다. 그럼 바뀐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세계적인 트렌드도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도 크다라고 봅니다. 그분이 지금 대선 2027년인지 서울 그 삼성동 계속 앉으면 다 원천적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허가 다 취소해버리겠다. 뭐 등등등등 계속 찔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거기를 이용해서 기부 체납이 아직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기부 체납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면서 대권 주자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고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성 회장님은 여기보다 우선순위가 이게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 나스닥 상장 2021년에서 4년 안에 이거 상장시켜서 뭔가 풀어줘야 풋옵션 조항에서 이거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해결하면 돈으로 사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또 조 단위 이상 그러면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 건물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이 속도 조절의 우선순위가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고 이게 또 바로 앞당겨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순환 주차 끊는 중심을 현대모비스, 현대차로 중심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눌렀던 현대모비스가 과거에 삼성물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 계속 눌렀다가 삼성물산이 거의 70% 올랐거든요. 10만 원에서. 요거 이제 30만 원까지 담보가치 높여서 이걸 담보 잡아갖고 뭘 푸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님이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하고 네. 그게 이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있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바뀌면서 담보가치 눌렀던 걸 이게 현대모비스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억대로 해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편하게 이런 전략이 거버넌스에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거버넌스를 이해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이승조 대표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현대모비스는 22만 1,000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40만 원 선까지 위로 좀 30만 원, 30만 원 선까지 위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